예, 그러면 시장 상황들 점검하면서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올해 내내 국민연금 왜 이렇게 많이 파냐.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들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도 나왔었는데 일단은 좀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전망을 하긴 좀 이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 지난주에 있었죠. 보통 지금 한 달에 한 번꼴로 개최되는데 이번 3월의 주요 안건은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의 목표 비중 이탈 허용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그 목표 비중인 그 16.8%에서 현재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이탈을 좀 확대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연말의 기준으로 18.8이라든지 아니면 더 14.8까지는 허용을 하는 그런 오차 범위를 지금은 적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3.5% 수준까지도 좀 확대를 한다면 지금 이제 순매도의 그런 것을 매도세를 멈출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였는데 하지만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 참석자들의 그런 의견이 나와서 결국은 다음 달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3.5%로 확대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해서 결국 현재와 같은 매도세는 한 달 동안은 최소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올해 그 연기금의 누적 순매도 지금 금액 자체가 한 15조 원 수준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런 것을 그 퍼센테이지를 고려하면 추가 매도 금액은 3조 원에서 한 5조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누적으로 순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매도 거세가 엄청나게 나오지는 않다라는 게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의 퍼센티지를 맞춘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 결국 국내 주식 비중이 더 높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지수가 하락해서 국내 비중 주식이 오히려 더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했을 경우는 저점엔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완충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사실 국내 국민연금이 국내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내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 최근에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기존 자산 배분 계획 비율은 좀 유지한 채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만 변경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관 수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을 좀 더 파악하는 것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접근법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이 매수세로 전환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할 수 없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은 줄어들었다. 그 규모 자체가 좀 작아졌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저는 향후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좀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국내 기업의 이익 개선 속도가 일단 글로벌 시장 대비 빠릅니다. 그 신흥국 내에서도 빠른 편에 좀 속하기 때문에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내 주식의 매력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지금 1월 이후에 조정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는 아직까지는 섣불리 전망할 수는 없지만 유럽 지역의 팬데믹 상황이 좀 나아지는 그런 국면에서는 달러도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또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수급은 좀 점진적으로 이제 돌아올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야 워낙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 그리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바뀌었다고 비율까지도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냐라는 갑론을박이 역시 있긴 한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기관의 수급을 예측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들을 기다려보는 것이 더 주요한 포인트다라는 부분도 제가 한번 계속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업종별, 종목별로도 한번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이제 조선주나 해운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실제로 뭐 수주 소식도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 역시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수혜주나 사태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더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들 종목에 대해서 특히 HMM은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뭐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꾸준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양면의 날이다, 뭐 그 검의 날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수준에서는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는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종목 외에 다른 종목으로의 어떤 저점 매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 종목들의 특징이 사실 실적이 뭐 분기별로 뭐 급증하는 그런 종목들이 또 여기에 그런 실적을 대비해 보면 주가 수준이 현재 그 밸류에이션 수준에서는 좀 낮은 것이 또 특징이었는데 뭐 최근 뭐 대부 시스터즈도 그랬고요. 또 HMM이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올해 예상 실적 컨센서스만 보면 HMM 지금 PER로 보면 5.2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저평가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HMM의 실적을 급등시켰던 그 원인 자체가 사실 높아진 급증한 선박 운임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있는데 이 높아진 선박 운임이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박 운임은 전반적으로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간 보유자의 영향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그 1분기 유럽향 운임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들이 이제 미주향에 집중되었다가 약간 유럽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좀 발견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체크 포인트죠. 미국의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미주향의 그런 운임이 급증했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서비스에서 지금 그 제품 쪽으로, 제품 구매 쪽으로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 물동량이 이제 미주향으로 집중된 것이죠. 근데 만일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다면 서비스 쪽, 그러니까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제품 구매가 좀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운임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은 좀 운임 동향을 연대에 두시면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운임 시장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 좀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근데 저는 아까도 이제 다른 종목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항공화물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어서 이쪽으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만일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확정이 되고 하면 거의 국내에서는 지금 점유율이 화물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전망인데 높아진 지금 운임 수준에 이렇게 점유율까지 높은 회사가 쉽게 그 항공화물 가격이 내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셔서 상당히 좀 상당히 나중에는 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여객 수요 회복도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항공화물, 내년에는 여객 수요를 보면서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서 대한항공이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 조선도 사실 운임이 이렇게 급등했는데 물동량도 지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선주들이 그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그 선주들의 발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또 신조선 가격도 지금 130포인트를 클락슨 지수가 지금 기록함으로써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당장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향후에는 예상했던 매출보다도 훨씬 큰 매출이 나올 수 있고 수익성도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시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도 이번 그 급등은 했지만 그래도 꾸준한 관심 가지고 저점 매수를 꾸준히 해서 비중을 좀 높이시는 편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인 거 여러분들도 차트 보시면 너무나도 실감하실 것 같고 대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한항공 그리고 요즘에 뭐 수주 잭팟 계속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조선주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중을 늘려가는 게 또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뭐 지난해 SK 바이오팜이나 그리고 빅히트를 통해서 경험을 하셨으니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종목 언제까지 떨어지고 나는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IPO 초기 종목들은 대량 거래가 나오는 날 그리고 그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 매도 사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또 됐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지 않았나라고 보이는데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위탁 생산, CMO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확인이 되어야지만이 저는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공모가 65,000원을 받은 이유도 사실 백신 부분이 그렇게 뭐 좋아서가 아니라 위탁 생산 부분에서의 그런 수익성이 월등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아서 65,000원을 받은 건데요. 근데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경쟁력이 탁월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국내 뭐 1위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가 36만 리터인데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23,900리터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생산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상 디스카운트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회사 측에서 이 CMO 관련 매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유지 조항이 뭐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 매출 부분에서의 CMO 비중이 얼마나 정도 되느냐가 가장 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면 주가는 다시 그거에 맞춰서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주가가 그거에 상당히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좀 나와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확실히 잡을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전체 실적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CMO 매출이 올해 6천억에서 7천억 사이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CMO 매출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제가 최소로 뭐 CMO 매출을 5천억으로 가정해서 한번 제가 밸류에이션을 봤는데 지금 작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률이 25%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5천억을 만약 그쪽에서 했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이 한 1,250억이 나올 거고 순이익은 한 1,000억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국내 1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PER이 120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생산 캐파를 감안한 30% 디스카운트를 하면 한 88배 정도 PER을 주면 맞지 않나 저는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뭐 백신 부분에서는 PER이 한 12배 정도 되니까 그걸 합쳐 보면은 한 10조 원 정도 수준이 좀 나옵니다. 계산적으로. 그래서 근데 만일 CMO가 6천억 매출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1.5조 원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1,000억당 1.5조 원을 증가하는 수준인데 그래서 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이제 매출 추정을 하면서 CMO 매출이 뭐 5천, 6천, 7천 뭐 이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CMO 매출이 증가할수록 그 추정치가 증가할수록 기업 자체는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지금 시장의 수급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을 뭐 이렇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위아래 뭐 20% 정도 뭐 바운드를 준다 그러면 저는 8조 원에서 14조 범위 내에서 올해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과 그리고 CMO 사업 부분의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떤 시가총액 바운더리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고평가 얘기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그리고 이 틈을 어떻게 우리가 노려야 할지는 저희가 또 주가 상황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살펴봤고 이제 뭐 4월 7일 보궐선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대선 레이스로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 좀 빼고요. 건설주에 대한 관심들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요 공약들이나 지금 주요 이슈들이 다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건설주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이런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 상황을 떠나서 사실 작년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대표적인 업종이 또 건설 업종입니다. 근데 최근 보시면 경기 민감주라 그래서 작년에 오르지 못했던 업종들이 뭐 철강 아니면 뭐 최근에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조선까지도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또 건설도 움직입니다. 결국 이렇게 올해 꼭 이 선거 뭐 이슈가 아니더라도 건설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런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4월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민간 정비 사업의 주도로 지금 뭐 개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야권 후보 단일화되는 시점부터 주가들이 좀 뭐 상당히 크게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거 있습니다.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시차가 좀 존재할 것이다. 이런 관점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에 더해서 현재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따른 그런 해외 지역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있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리포트 살펴보면 뭐 2분기에서 4분기 정도쯤에 사실 그 해외 수주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에는 지난 2년간 사실 유가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이연된 그런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4분기에서는 그런 중동 각국에서 중점 프로젝트 위주로 신규 발주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 건설사 위주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또 뭐 건자재 뭐 그런 업종 그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일단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GS건설이 그나마 지금 가장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탑픽은 GS건설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주택 부분에서의 실적이 꾸준히 지금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순위 컨센서스가 5,800억인데요. 2월 지금 현재 주가에 대비해 보니까 한 6.7배 PER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 순위 컨센서스가 6,400억 이렇게 되면 PER이 한 5.8배 정도인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뭐 절대적으로 저평가이기도 하지만 과거 10년 평균 PER이 8배 정도 되니까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상승할 그런 뭐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지금 고마진의 그런 주택 부분에서의 실적 호조가 지속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GS건설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수급도 지금 사실 기간 수급 위주로 상당히 좋은데요. 한 달 동안 누적으로 기간이 275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연기금, 즉 책 계속 팔고 있는 연기금이 무려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샘인데요. 이거는 리모델링 수요가 뭐 상당히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한샘의 브랜드 중에 하나인 한샘 리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예. 특정 인테리어 컨셉에 맞게 무슨 시공은 물론 가구라든지 생활용품까지도 포함해서 일광 시공하는 그런 전문 브랜드인데 작년까지는 이걸 준비하는 단계였다라고 본다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시기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분기별로 그 영업이익을 지금 컨센서스가 1분기가 지금 한 247억, 작년 대비 한 44%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 284억으로 25.6%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그다음에 3분기에도 292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한 23% 증가하는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리하우스 부분에서의 그런 신규 매장도 올해 상반기에 8개 더 지금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시공 인력 충원도 있는데 작년에 3,300만이었는데 올해 말까지 5,000만까지 지금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한샘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상은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수지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쉬고 지금 움직이고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보면 한번 그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좀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주셨고요. 탑픽으로는 GS건설, 그리고 인테리어와 관련해서는 한샘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실적 시즌 관련해서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제 3월도 다 갔고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 컨센이 계속 높아지고 이익이 실제로 잘 나올 테니까 이때 4월에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목별로 온도차만 좀 더 크게 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좀 실적 시즌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좀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아까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접목시키는 그런 시장 뷰를 보고 있는데 네. 일단 4월 들어서 실적 시즌이 물론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8일 날 그 4월 옵션 만기에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수 관련에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그런 지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위주로 일단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업종이 다 좋긴 업종이 좋은데 그 안에서도 서프라이즈율이 확실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부터 그런 서프라이즈율을 반영시키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몇몇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화학은 상당히 다 좋다고 알고 있는데 금호석유가 이제 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도 서프라이즈율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업종을 일단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이익 개선 업종을 일단 픽을 하시고 그 안에서도 더 좋은 더 많이 서프라이즈를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좀 추리셔가지고 탑다운 형식으로 좀 종목을 선택하신다면 사실 크게 무리는 없고 사실 전반적으로는 4월 증시 후반부로 갈수록 시장은 좋아질 것으로 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한 4월 들어서는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 다만 업종별 안에서도 서프라이즈 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컨센 전망 변화 수치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실적 시즌에 대한 전망과 전략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